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은 아쉽게도 지금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뭐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엔캠은 이 8월달의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요건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엔캠이 2차전지의 뭐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또는 이제 선두그룹에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캠은 앞전에서 뭐 갖고 있었던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지켜보겠지만은 내가 엔캠을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뭐 좀 대장의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형제들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형제들 이런 쪽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죠. 자, 어찌되었던 간에 이 구간 라인에서 좀 괜찮은데 이 구간에서 덤벼볼 만한데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뭐 일단은 2차전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꼭대기서부터 쭉 밀려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 정도 먹어도 많이 먹은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대장을 접근하는 것과 뭐랄까 부하 직원을 데리고 가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예, 사장님을 데리고 가는 것과 부하 직원을 데려가는 것. 그 느낌이 좀 차이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액은 일단 전기차 배터리 등의 리튬 이온이 오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액체 재료죠. 그래서 일단은 엔캠 같은 경우는 전액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전액을 만드는 회사가 엔캠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엔캠의 전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 공장이 있어, 미국에도 공장이 있어,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 유럽에도 공장이 있어. 이 공장이 그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생산이라든지 공급 체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맞고요. 2025년에는 ESS 전액 6만 톤 공급할 계획이라는 기사도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전액에 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엔캠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공급망이라든지 생산 라인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 뻗어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뭐 좋게 보이기 수는 있죠. 좋게 보이죠. 당연히 좋게 보일 수 있는 재료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뭐 대장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있기는 하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은요, 뭐 최정상급의 회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글로벌 전액 시장이 중국이 거의 이제 80%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거의 한 8%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 기업을 합친다라고 하면은 뭐 엔캠이 저기 막 상위 탑3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엔캠도 글로벌 탑3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수요가 커지려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터리 원재료 공급도 안정적이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원재료 같은 경우는 중국이 목리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좀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고, 배터리 시장도 예전만큼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빵빵빵 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가는 요 정도, 이것도 크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전기차의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막 급등하는 이런 모습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돌려 나가는 게 바로 새롭게 등장한 요 ESS AI가 성장을 하고, 이게 데이터 센터의 설립을 불러오고, 데이터의 설립은 결국 ESS 성장을 불러오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라는 대량 생산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뭐 어찌 되었던 간에 뭐 그래도 일단은 한국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막강한 1등, 절대적인 1등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액 부분에서는 그래도 나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기술, 생산망,
확대 전략을 좀 갖추고 있고,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 중국에, 유럽에 각각의 나라의 공장 한두 개씩은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전해액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뿌리고 중국으로 뿌리고 뭐 유럽으로 뿌리는 이런 게 아니라 유럽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뿌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뿌리고 미국에 만들어서 미국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좀 중요한 좋은 그런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엔캠이 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서 움직임이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라든지 포스코 형제들처럼 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재료 종목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뭐 거의 뭐 얼마예요? 거의 40만 원이었죠. 4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쭈그라들고 나서 여기서 추세를 조금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 정도 반등만 나와도 이거 몇 배가 올라가는 겁니까? 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일단은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업황이 꾸준하게 뭐한다? 살아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엔캠이 뭔가 개별적인 이슈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막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예, 그 점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저희는 또 오늘도 열심히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뭐 했죠? 제가 한 2달 만인 것 같은데 일주일 한정해서 이벤트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혹시 미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왜 이벤트 안 하지? 라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연락을 주셔도 뭐 상관은 없겠죠. 여러분 욕심을 한번 내세요. 욕심을 내서 이런 결과물들, 이런 뭐 수익들 여러분들 좀 챙겨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또 용기를 내서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고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용기를 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